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 읽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하는 책 읽는 방법은 이제 속독이냐, 정독이냐, 제독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 그 책을 읽는지, 그 책을 읽기 전에 이제 어떤 걸 먼저 보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일단 예시로 가져온 거는 제가 좀 재밌게 봤던 플랫폼의 생각법이라는 책인데요. 제 책을 볼 때 보통 이런 그 책 하단부에 그 책의 홍보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 책은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지만 아마존 베스트셀러, 무슨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그런 내용들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들이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좀 과장되어져 있고 보면은 베스트셀러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저는 이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도 그 겉에 내용은 잘 이제 보지 않고 거의 훑어보는 느낌으로만 보고요. 그 소주제는 제가 좀 봐요. 그러니까 주제를 보고 제목을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소주제 정도 봅니다. 그 뒤에도 이 큰 내용만 읽고 이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 뒷면에는 이제 그 추천사 같은 게 적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추천한다는 어떤 그 유명하신 분들이 읽고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한 줄 정도 간단하게 적는 이제 그런 글들이 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물론 그 객관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저자분들이나 출판사에서부터 이제 그 요청을 받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닌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적혀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가 또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그거에 좀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좀 편파적으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잘 보진 않고요. 대신에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에 대한 제 객관적인 생각이 정립되면 그때 이 뒤에를 좀 읽어보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소두제 정도 이 정도만 읽고 바로 이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 그렇진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구성이 좀 다양하고 또 독특한 것도 많은데 첫 번째 페이지 어쨌든 간에 이 커버 쪽을 보면은 보통 저자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대충 이 책이 누가 지었는지를 저는 제일 먼저 보고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요걸 살펴보게 되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일단 누가 지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와 그 출판사가 어디인지 요거 좀 어, 신경 써서 봅니다.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김영사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책이 좋은 게 많으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요거는 기본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그 기대를 하고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독립 출판사들도 너무 책이 잘 나오는 게 많아서 그게 좀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출판사는 좀 이제 보게 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자 내용을 보는데 저는 좀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어, 작가가 쓴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사람의 글, 그러니까 역사 인문학의 글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역사학자라든지 뭐,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의 글을 본다든지 그런 식의 글을 좀 보는 편인데 이제 작가님들의 글은 그 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자기 내부적으로 어떤 그 정보들이 이렇게 융합돼서 새로운 이제 그 견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작가의 글이다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싫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작가의 글을 선호를 하진 않습니다. 사실 작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한 작가는 전업 작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글을 쓰게 되면 그 교수도 사실은 작가가 될 수 있는 거고 의사라는 사람이 글을 쓰면 그 의사도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전문가랑 비슷한 수준의 그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 흉내를 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저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
근데 그래서 좀 글을 좀 써보게 되면 여기저기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퀄리티 있는 글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 편견이죠. 저도 고쳐야 되는 건데 그게 과연 그 깊이가 정말 한 분야를 오래 공부했던 사람들보다 깊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작가의 글은 있긴 있지만 이거 좀 가볍게 본다는 느낌으로 좀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승훈 작가님이 지으신 책인데 전업 작가가 아니시죠. 그러니까 보시면 사업을 실제로 하셨던 분이신데 그 SNS 사이월드에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국내 플랫폼 기업에 서막을 함께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 방법이란다. 그 영역이 굉장히 많으신데 대부분은 그냥 글만 쓰시는 분들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입문하는 과정, 이제 내가 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암호화폐에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 분야를 좀 공부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작가님들의 글들을 좀 먼저 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깊이 있게 학습도 했고 독서도 이제 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문가의 글을 이제 읽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이제 작가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글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이제 글들 좀 자주 많이 쓰시는 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책이 누구에게 좋다, 어떤 책은 누구에게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을 때 책을 전업 작가가 쓴 글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보통 실제로 사업을 했던 사람의 이제 생각이나 그런 걸 알고 싶어서 글을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경제 관련했거나 이게 뭐 이론을 알고 싶거나 그러면은 그냥 경제 학자의 글, 작가의 글을 읽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그 돈을 운영해 받고 사업체 운영해 봤던 사람의 글을 좀 읽는 편이 저한테 좀 더 맞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책을 읽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속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건너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빼먹지 않는 게 서문이에요. 서문. 사실 서문은 그 독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서문인데요. 생각해보면 서문을 먼저 쓰고 글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자신의 글을 이제 다 쓰고 그걸 이제 여러 번 다듬겠죠. 그러니까 몇 번의 태고를 마친 상태에서 자신의 글을 전체적인 그 관점으로 딱 봤을 때 이거는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다라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인사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문을 보고요. 서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내 책은 이런 책이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가 밝히는 거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혹은 이제 뭔가 이 책을 읽을 때 그 내용에 흥미를 돋돌아주는 그런 이제 에피타이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문을 좀 읽어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게 되면은 차례가 나와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교과서에도 차례가 있는데 보통 이 목차나 차례를 잘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차나 차례를 뭐 정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대충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를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작은 목차는 잘 살펴보지 않고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예를 들어서 플랫폼의 생각법, 플랫폼의 기본적인 이제 뭐 그 방식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장 플랫폼,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시장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인프라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그리고 중국과 한국 플랫폼, 앞으로의 플랫폼은 어떻게 될 건지, 구독경제와 플랫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다른지, 그 용어는 또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겠구나. 그 정도를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저는 속독은 잘 하지 않는데 속독이 저절로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요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으면 관련된 책을 또 읽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에 관련된 책을 또 가져와서 읽기도 하고 뭐 유튜브에 관련된 책을 또 가져와서 읽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관련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게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뭐 아무거나 지금 펴봤는데 뭐 알렉사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아마존에 관련된 그 책이 또 있으면 이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좀 빨리 읽고 넘어간다는 느낌? 물론 그 관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그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것도 쉽고 빨리 넘어갔기도 하고 또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사실은 비슷한 류의 책을 보다 보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료 같은 경우도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요거를 거의 정독을 하되 그러니까 속독을 한다 정독을 한다가 아니라 속독과 정독 그리고 재독을 뭐 같이 하는 느낌으로 이제 해요. 근데 하고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모서리를 접기도 하고 이 뉴턴의 책 읽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모서리 끝으로 내가 이 중요하다 싶은 부분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렇게 가리켜 가지고 이렇게 접으면 아 여기를 이제 펴면서 아 이 부분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서 읽는 것도 하기도 하고 형광펜이나 연필로 이렇게 밑줄을 긋기도 하고 이제 필사도 해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독서법은 그냥 읽는 겁니다. 뭐 중요한 부분을 접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냥 읽게 되냐면 그 연필 형상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책을 읽는 환경이 어떤 식이냐면 뭐 차에서 잠깐 두고 기다리면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식사를 하면서 읽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굉장히 좀 다양하죠. 그 책을 항상 손에 들고 있는 느낌으로 좀 읽고 있는데 잠자리에서 읽고 있고 연필을 따로 들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나갔을 때도 책만 탁 꺼내놓고 읽기면 굉장히 편한데 이 연필로 이렇게 꺼내서 읽기에는 조금 뭔가 그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펜이 있는 걸 사용하고 노트북도 펜 있는 걸 사용하고 태블릿도 펜 있는 걸 사용할 만큼 좀 펜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어 사실은 그 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리에 앉아서 착석한 상태에서 이제 그뭐 필기할 때는 가끔씩 사용을 하는데 이게 외부에 나갔을 때는 펜을 잘 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분실의 우려도 좀 있고 좀 번거롭고 뭔가 오버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냥 이제 손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처음 이 두꺼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8시간 정도의 독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여기는 밑줄 치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이틀 3일 지나간 다음에 이쯤 볼 때는 만약에 연필이 없는 상황에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가 중요한 거 치고 읽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거 밑줄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읽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중에 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는 막 중요하다고 표시해놨고 뒤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뭔가 내가 이 책이 어떤 책이었지 하고 훑어볼 때 뒤에는 중요하지 않았나 보네 뭐 이런 그런 일관성 때문에 그 제가 책을 읽을 때 약간 그 펜으로 표시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하긴 합니다만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만 잘 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다 읽고 난 다음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이 글 마무리하는 글도 있는데 저는 다 읽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뭐 내 사랑하는 두 딸에게 감사 이런 그 감사 내용까지 다 읽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그 기억도 안 나고 그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약간 이 저자님에 대한 뭔가 뭐라 그러지? 감사 그거에 대한 감사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예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책 한 권 만들려면 굉장히 노고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읽어줘야죠. 읽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싹 다 읽어주고 참고 문헌 이거를 읽는 분이 있으실지 찾아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전 안 읽어요.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좀 제가 참고 문헌이 많은 책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학자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거고 좀 책이 좀 깊이가 있고 좀 어려울 수가 있는 책들인데 어, 그런 책들이 좀 퀄리티는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책들 보면 예를 들어서 500쪽이다. 그러면은 거의 한 뭐 4분의 1, 5분의 1이 참고문헌 그 내용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운 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두려워해서 좀 읽을 때 겁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읽다 보면 내가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내용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는 두껍지만 실질적으로는 참고문헌 그 자료 이 뭐라 하지? 그 소스가 적혀져 있는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게 두꺼운 책을 읽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읽고 나면 어, 여기는 그냥 훑어봐요. 뭐 비슷한 거 뭐 있나? 그 정도? 그러니까 광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나랑 이 책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 이것도 한번 읽어봐라라고 추천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한번 봐요. 보고 비슷한 거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사기도 하고 그다음 뒤로 와서 아까 제가 맨 처음 말했던 뭐 추천사 같은 거 좀 읽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에 보는 게 뭐냐면 그럼 가격을 봅니다. 물론 살 때도 가격을 보게 되는데 가격을 보는 이유는 뭔가 이 책에 대해서 이 가치가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통 이 책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가치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읽고 나서 와 이건 내가 몇백만 원짜리 내가 수업을 하나 들었다 하고 가격을 딱 보게 되면 18,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기분이 뭔가 돈 번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이제 가격을 마지막으로 딱 확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와서 저자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집어넣는 형식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 읽는 방식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도 있지만 사실 에세이 읽는 방법도 또 다르고 인문학 읽는 법도 다르고 역사서 읽는 법 다르고 책마다 다 읽는 법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떤 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고 있고 어, 뭐 중요한 내용도 있고 자기가 이제 책 읽는 방식에서 좀 다른 영향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괜찮다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설명을 좀 먼저 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독후감을 항상 쓰는데 독후감을 실제로 쓴 거는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 책은 계속 꾸준하게 계속 읽었었는데 독후감을 잘 안 쓰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독후감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하다 보니까 독후감을 쓰고 있고요. 쓰고 나니까 좋은 거는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랑 소통이 또 가능하고 제 생각과 다르신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볼 수가 있고 뭐 추천도 받게 돼요. 이 책이랑 좀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추천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저자님께서하고는 제가 연락이 안 됐지만 가끔 작가님 분들이랑 대화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너무 괜찮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 보면 여긴 없는데 작가님들이 이메일이나 이런 거 공개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가끔씩 보내거든요. 책 정말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뭐 짐 로저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짐 로저스 있죠. 투자자. 그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책 재밌게 읽은 게 있어서 그분께 이제 감사의 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와요.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부자고 뭐 유명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나 따위한테 메일 보내진 않겠지, 답장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국 분들도 해주시는데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사한 느낌? 독후감 같은 것도 이제 올리고 나서는 저도 기억에 남고 작가님한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권의 책을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제 그 캘린더에다가 어떤 책을 완독했다라고 이제 쓰면 제 독서 이제 루틴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린 거고요. 뭐 관련 질문 있으면은 그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제가 뭘 하고 온 건 없는데 벌써 280분이 좀 넘으셨어요. 283분 이제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수는 이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좋은 책 내용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으면은 종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